최시훈 관상 쎄하다. 풀이 없이 그게 더 쎄하다. 관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금 미안한데 시훈 씨가 뭐가 안 돼서 이 관상은 곧 건물주가 돼. 이게 누가 와이프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데 응. 아이 뒷바라지까지 한다? 그렇게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둘의 관상 궁합 점수는 정도.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요즘에 관상가님들이 굉장히 바쁘더라고. 우리 연애 초반 기사, 맞아. 결혼 기사,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하는 것들 중에서 댓글에 60%,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최시훈 관상 싸하다. 저는요 살면서 시훈이 너는 정말 호상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 실제로 봤을 때. 응.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찾아가서 관상을 한번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너무 기대돼. 그래서 처음 그런 관상이 싸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땠어?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잘 안 긁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하더라고. 내 관상이 쎄한가?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해줬어. 관상이 싸하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내 관상은 조금 어떤데? 처음 자기를 모르고 이렇게 만났을 때는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따뜻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건 좀 반전이었지. 그 댓글은 봤어. 사랑에 빠진 눈을 솔로지옥에서 봤는데 그 눈으로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단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표정인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전 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연애 1년 하고 결혼 이제 1년 지내다 보면은 편해짐 안에서도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뢰도 존재하고 믿음도 있고 나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남편한테 설레거든요. 매번은 아니지만 디테일한 나의 관상을 한번 봐보자. 재밌는 관상 보기 시간 가져보고 오겠습니다. See you. 안녕하세요. 36년 차 관상 전문가 한국역학사협회 수석부의사장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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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결혼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정말 수없이 많은 제 관상에 대한 댓글들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최시훈 관상 쎄하다. 막 요거는 이제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저의 이제 관상 안 좋은 평들이 많은 거죠. 그냥 그러면 관상이 쎄하다는 말과 함께 관상에 대한 어떤 뭐 풀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쎄하다 하고 그냥 그냥 쎄하다. 풀이 없이 그게 더 쎄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네. 내 관상이 어떻길래 맞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하지? 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 둘이 일단 관상으로 치면 완전 상극이야. 진짜요? 관상으로 치면 완전 상극인데 관상으로 쳤을 때 완전 상극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이 아는 그 상극의 의미가 아니야. 관상은 너무 똑같은 사람이 오히려 못 살아요. 너무 눈, 코, 입이 똑같고 그러면은 서로가 끌리는 매력은 대단히 강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살아요. 그래서 다소 나한테 없는 관상을 상대가 가졌다면 그거는 관상궁합으로 최고로 볼 수 있다. 관상도 궁합이 있군요. 그럼요. 그런데 둘은 딱 관상 놓고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 둘이 접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너무 다르게 보이는 그런 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론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관상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관상이 쎄하다는 건 얼굴만 보고 한 이야기일 테고 관상은 7가지로 보거든요. 인상, 보상, 침상, 수상, 족상, 언상 네. 이 모든 게 합쳐진 게 관상이거든요. 오, 신기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건 인상만 보는 거지. 근데 일단 시훈 씨랑 에일리 씨를 보면 관상 자체가 완전 반대라고 했잖아. 네. 에일리 씨는 관상이 되게 입체적으로 생겼거든.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겼고 3D. 맞아 3D로 생겼어. 약간 시온 씨는 관상이 더 평면적으로 생겼지. 2D. 오히려 관상을 보면 에일리 씨는 입체적인 반면에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포근할 것 같고, 이렇다면은 시온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뾰족하게 생겼잖아. 네네. 콧날도 뾰족하고 턱선도 딱 각이 제대로 있고 동글동글한 데가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인상은 시온 씨가 조금 더 차갑다고 느낄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시온 씨가 작정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시선을 난 깨겠어 하면서 내가 막 푼수짓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인상은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관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이 너무 정반대로 생겼기 때문에 서로의 관상에서 부족한 걸 너무 적절하게 보완을 해주고 있어. 일단 봤을 때 에일리 씨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얼굴이 집중돼 있냐면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 여기가 이제 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는 25세에서 55세까지 이 중년의 운을 보는 자리예요. 관상의 모든 운이 에일리 씨한테는 여기에 다 쏠려 있어. 25세에서 55세까지 운이 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운이야. 저 데뷔가 24세. 아 진짜? 오. 그래서 이 눈썹부터 코끝까지의 이 운에서는 중년의 운이 다 몰려 있는데 에일리 씨는 25세부터 55세까지 그냥 농도가 완전 짙게 진짜요? 완전 압축해서 여기에 운이 다 몰려 있어. 이 동안에는 내가 뭐 번아웃이 오건 일이 하기 싫건 상관없이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일이 몰려와. 저 그래서 14년 차거든요. 거의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숨 돌릴 틈이 없이 그냥 그렇게 일이 오는 관상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그 운명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일해서 이걸 내가 자산으로 잘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마의 모양도 좋고 한데 이마가 약간 좁고 살짝 눌려있고, 그러면서 이마 가운데 쪽에 주름인지 상처가 살짝 있어요. 있어요. 이마는 부모 자리예요. 그래서 부모 운에 대한 결핍이 항상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코끝부터 턱끝까지 이것도 말년운이에요. 근데 에일리 씨는 말년운도 굉장히 좋아. 이 관상에서 가장 높게 치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색깔도 좋고 도톰하고 다 좋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인중이 너무 흐려요. 그게 무슨 뜻이지? 인중이 흐리면 건강운을 조금 주의를 해야 돼. 인중은 여자한테는 생식기야. 그래서 자궁이나 유방, 갑상선, 신장, 방광, 그러면 임신이 좀 수월하지 않거나 임신이 돼도 아픔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운이 없지는 않아. 그 자녀를 갖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마음고생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안 그래도 시도를 계속 해봤는데 안 돼서 시험관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없지는 않은데 그 과정이 아주 남들처럼 덜컥 쉽게 생기지가 않아.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와이프가 이렇게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든 관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쪽으로 되게 세면은 이게 좀 이렇게 보완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까지 세지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에일리 씨는 코끝에서 턱끝까지 말년운인데 자녀, 재물운, 부부운 이게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일리 씨는 살수록 좋은 관상이기 때문에 벽에 똥칠하도록 살아야 돼. 에일리 씨는 완전히 내가 난 방송하면서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른 사람 처음 봤거든. 좋은 건가요? 에일리 씨가 왜 인기 있는지 문 열자마자 알았는데 관상에서 백도화살과 홍도화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백도화살은 청순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홍도화살은 판무파탈하고 여전사 같고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요. 에일리 씨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 내가 본 연예인 중에 가장 변신이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남편은요? 이마 한번 보여드리자. 또 대망의 나의 운인가? 시연 씨는
아니 왜 이렇게 웃는데? 좋게 봐주세요 이거야? 아니, 아니. 시훈 씨는 관상의 균형이 되게 좋고 초년, 중년, 말년 어느 한 곳으로 몰려있지 않아. 오. 초년에 대한 막 어떤 뭐 결핍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중년도 나름 그럭저럭 또 그런 것들이 또 채워지고 근데 이제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면 약간 말년 운을 보는 이 턱끝이나 이런 게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까지 보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살도 약간 찌고 관상이 약간 변하잖아. 나이가 막 50이 돼서까지 내가 그런 몸매를 유지하기 난 쉽지도 않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나이가 먹었을 때 약간 살이 붙은 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거든. 봐봐 살쪘을 때 사람들이 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보기에 좋은 걸 택할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는 걸 택할 거냐라고 나는 묻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조율을 해서 2, 3kg는 찌워야겠죠. 조금 더 찌워야 돼. 아. 왜냐? 적당한 살은 돈이야. 저 그래서 잘 버는 건가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관골이 너무 밋밋해. 아까 에일리 씨는 관골이 되게 살아있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이 관상에서 관골에 딱 계란 하나 머금고 있는 듯하게. 근데 옆으로 말고 앞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일복이 많거든. 네. 근데 시호 씨처럼 이렇게 너무 평면적이잖아. 네. 그럼 직업 이동이 많아. 정말 많이 했어요. 직업 이동을 많이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고 싶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이래서 자꾸 직업이 바뀌어. 네. 시훈 씨는 뭐 여러 가지 경험과 일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전문성 하나를 네. 딱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명함을 갖긴 좀 힘들어질 수 있지. 그게 꼭 다 안 돼서가 아니라 잘 돼도. 평소 좀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어. 잘 되고 이동하고 잘 되고 이동하고. 저는 그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더 가느니 빠르게 태세 전환. 이게 제가 일머리가 좋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두 가지 다 있는 거지. 내가 그런 관상을 갖고 있으니까 머리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일 수도 있고 시대 흐름에 맞게 그리고 어떤 유행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라는 쪽에 생각이 열려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관상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상황이 또 그렇게 오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상은 전문성은 없다. 전문성은 없고 직업적인 전환은 많으나 그걸 똑똑하게 망하지 않으면서 맞아. 맞아. 손해는 절대 안 봐요. 치고 빠지는 걸 되게 잘해. 네, 치빠 맞아요. 완전 잘해. 이거에 대해서 에일리 씨가 전문성을 갖고 하나만 해. 이렇게 내가 닫혀있지만 않다면 저 안 그래요. 둘의 케미는 잘 맞는 거지. 왜냐면 에일리 씨는 완전히 일복 터지고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관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이걸 접고라도 난 쉬어야겠다 하면 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러면 에일리 씨한테는 이런 휴식처가 없는 거야. 에일리 씨는 그냥 시훈 씨의 어떤 그런 삶의 궤적만으로도 내가 쉬고 있는 것 같은 안식이 되거든. 맞아요. 근데 멀리서 이런 상황을 또는 관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금 미안한데 시훈 씨가 뭐가 안 돼서 또는 망해서 자꾸 네. 직업이 바뀌고 우리 에일리가 시훈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진짜 한 푼도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시훈 씨는 인생의 어떤 그런 거를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이런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야. 맞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되게 잘 살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잘 쓰면서 정말 딱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에일리 씨가 먹여 살리는 관상은 아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살 만하게 직업적인 변화가 많은 관상이다. 근데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되게 더 다양한 일을 하고 더 바쁠 것 같은데 에일리 씨보다는 돈복은 부족해. 돈복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난 이 시점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돈을 와이프한테 다 맡겨라. 그렇지. 저 방금 딱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님 중에 어떤 남편분은 돈이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부동산도 사고 뭐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손해를 봐.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와이프한테 돈복이 있으니까 관리를 맡기거나 이렇게 해라. 왜? 둘 사이에 이혼수가 나오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못 하겠는데 이혼수가 없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맡기고 100억 자산가가 된 분이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관리해주면서부터는 뭐만 해도 다 이익을 보는 거야. 근데 재테크를 아예 할 줄 해본 모르는데. 적 한 번도 없는데. 재테크를 해야 돼. 이 관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이쪽에서 알려주고. 계획을 세우고 명의만 이쪽 명의로 하면 돼. 아, 제가 그 생각을 지금 하고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나- 명의만 이쪽 명의로 하면 곧 건물주가 돼. 아, 내가 이런 그 생존 본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에일리 씨 명의로 하든지 공동 명의로 하든지 어. 시오 씨만의 명의로 하면 바로 옆집은 막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 근데 공동 명의로 하거나 에일리 씨 명의로 하면 네. 이상하게 그 집은 나중에 돈이 돼. 그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그 투자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둘의 관상에서 부족한 거를 채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금상첨화지. 아이까지 딱 우리의 그 그래서 아이를 가질 때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궁합이 맞는지 보러 와요.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물어봐요. 그러면 애는 몇 년도에 가져서 몇 년도에 출산을 하면 그냥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가족이 가장 그 적합하고 가장 궁합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또 출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관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어느 해에 집중적으로 해서 언제쯤 아이를 출산하는 해 정도는 아는 게 좋아요. 알려주세요. 자기가 낳는 거야? 아니 알아야지. 아이는 올해 말띠, 내년에 양띠 다 괜찮아. 둘이 아이를 낳는 건 앞으로 향후 한 4년까지는 나쁠 일이 없는 아이가 생긴다면 하반기 정도. 근데 둘은 아이를 낳아도 둘이 키우게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서요? 아니 약간 글로벌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을 뛰어넘는 일복이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둘을 뛰어넘네. 시온 씨가 바쁠 것 같아. 뒷바라지를 되게 해야 되는 맞아요. 아이를 갖게 될 확률이 크거든. 지금 저도 지금 제 일을 하면서 응, 와이프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는데 응. 아이 뒷바라지까지 한다? 응. 뭔가 약간 그렇게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꺼이 네. 그 부분을 또 수용하고 이런 걸 잘하는 친구여서 많은 분들이 세다고 했던 최시훈의 관상은 전혀 쎄하지 않다. 그 댓글을 쓰는 사람의 관상을 보고 싶다. 네 관상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와봐라 여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응. 그럼 그게 관상학적으로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 그거는 관상학적으로 좋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닮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연인 관계가 되거나 부부가 되거나 하면 같은 음식을 먹고 패턴이 비슷해져 가니까 그럼으로써 약간 닮아 보이는 유형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좋고 나쁜 그런 의미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방송 했었을 때 하관 운명설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었거든요. 저희 그거 있나요? 누가 막 사람들이 댓글 하관 하관 운명설. 운명설이 진짠가 보다 이러던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희 하관이 다를 것 안 같아요. 닮았어. 안 닮았어. 어, 맞아요. 하관도 완전 달라. 네. 그다음에 내가 그 하관 운명설에 대해서 방송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줬어. 하관 운명설은 거짓이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고 만들어낸 하나의 유행 같은 거다. 관상하고는 네. 관계가 없지. 저희는 닮은 구석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관상에서는 물형 관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물에 비유해서 이 사람의 성향과 특징을 알아내는. 네. 근데 내가 에일리 씨 거를 뽑았는데 나 쿼카 많이 들어봤는데 쿼카. 에일리 씨는 돌고래상이에요. 오, 나 돌고래요. 오. 저게 뭐지? 왜 내 표정이랑 비슷하지? 이런 입체감과 피부에서 주는 이런 매끈한 이런 느낌? 오. 밝고 되게 파워풀하고 한 그런 에너지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고 돌고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 네. 약간 또 친근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에일리 씨가 좀 더 인기를 누리고 많은 내가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느끼는
그 이미지, 주는 이미지가 약간 돌고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동물원에 가서 만약에 돌고래 쇼라도 만약에 보고 앉아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웃음이 그냥 절로 맞아요. 지어지잖아. 에일리라는 사람만 떠올려도 그냥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게 하는 매력 어필이 되는 물형 관상이 돌고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우 씨는 네. 영어 사막여우상. 아 그러네. 사막여우가 네. 되게 영리하고 되게 예민하거든. 그리고 되게 감각이 되게 빠르고 발달돼 있고 이런 어떤 그 내면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닮아서 그런 면에서 사막여우로 내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되게 잘 발달시키면 일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예민하지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예민함은 막 어떤 뭐 지적질을 하고 이런 예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적으로 이 감각이 빠른 거. 센스. 그래서 둘의 이런 물형 관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가 아직 출생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둘의 관상 궁합 점수는 90점 정도. 오.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되나요? 한 60점? 정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거를 서로가 채우기가 힘들어. 그래서 둘이 네. 어떤 아이를 낳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정말로요. 나중에 그죠? 그러면 아기가 생기면 아기 관상도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기인데? 그러면 몇 살쯤 와야 되나요? 혹시 메모할 거. 아기가 몇 살쯤? 애기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 듣는 것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로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는 퍼즐들이 있는 것도 맞아.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우리 남편에 대한 그 싸함에 오해가 좀 풀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 네. 절대 쎄하지 않고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고 맞아. 오히려 너무 순수 결정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아무튼 두 분 관상 궁합 90점이니까 그 관상 궁합만 믿고 잘 살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